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본하고 비교해도 우리 국민 생활 수준 정말 높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반기 들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붕어 형,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울증도 제일 많고, 뭐 안 좋은 선택하신 분도 많고요. 빈 사람도 많잖아요. 아, 붕어 형 언제는 뭐 살기 안 좋다고 얘기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고 얘기하십니까? 일단 돈 벌어먹기 살기 힘들다는 거, 빚는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문명적으로 많이 발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늘상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프라가 좋고 환경이 좋은지 모르겠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어딜 가든 인터넷이 빠르고 어디든 접속이 가능하며 전 국민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광역시 정도만 돼도 어딜 가든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가능하고, 그리고 공공실이 잘 구비돼 있고 굉장히 최신형의 의료시설이 많이 돼 있으며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전문점이 도처에 많이 깔려 있고 맛있는 음식이 많고 주변에 편의점과 마트가 많은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시간대 이렇게 뭐 잠깐 외출 나가도 별 문제가 없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게 기본값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중함 못 느껴요. 근데 외국 가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물론 외국이 좋은 것도 있어, 한국보다 나은 것도 있는데 불편한 것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제 방송에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있고, 일본, 그리고 이제 지금 안 들으신 멕시코,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 한국이 좋은 나라였구나. 한국이 돈만 있으면 좋은 나라 맞아요. 돈만 있어야 돼, 돈이. 돈하고 먹고 살 게 있으면 좋은 나라 맞아. 근데 대다수는 돈과 먹고 살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좋은 나라인지 못 느끼는 거고. 일본 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거든요. 일본 가면 좋은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남들 신경을 안 쓴다는 거, 비교 안 한다는 거. 그냥 내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 나라가 일본이야. 남한테 관심이 딱히 없어. 그리고 조용하게 살기 좋아.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단점 뭐다? 일본의 대도시를 제외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일본은 대중교통 같은 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통 열차 같은 거 많이 타는데 그 열차가 배차간격이 굉장히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일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막 출퇴근 시간이 왕복 막 3시간, 3시간 반. 이 경우 진짜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편의점이 이렇게 도처에 많이 깔려있지도 않고 카페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택배잖아요, 택배. 우리나라는 택배를 낮에 주문하면 웬만하면 다음날 옵니다. 근데 일본은 택배 주문하면 4, 5일 걸린다거나 일주일의 경우로 굉장히 다반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날로그 문화가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문화, 옛날 방식의 어떤 근무 방식 이런 것들이 기본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만약에 좀 뭐 주민센터 가잖아요. 민원 같은 거 하면 금방 처리합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뭐 민원 처리하면요 간단한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컴퓨터로 있잖아 작업하는 게 아니라 수기도 적습니다. 볼펜 같은 걸로 손으로 적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90년대 방식이야.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본 가보면 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일본 사람들 정말 소박하게 사는구나. 답답한데 잘 사는구나 이상한 느낌이다. 살기 좋구나 이런 것보다 야 저런 좁은 데 산단 말이야?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일본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 일본의 가정집이 작습니다. 작아요. 여러분 그 미니멀 라이프 아시죠? 미니멀 라이프. 그 미니멀 라이프의 원조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니멀 라이프 이제 접어들면서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
미니멀 라이프 서적을 보면 대부분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 서적을 보면 우리가 뭔가 미니멀 라이프에서 잘못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뭔가 좀 이상하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는요, 쉽게 말해 뭐냐면 최소한도의 물건만 놔두고 나머지 물건을 버린다거나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미니멀 라이프 책을 보면요, 만약 4인 가족이다, 그럼 숟가락 젓가락 딱 4개만 있어요. 컵도 한두 개만 있습니다. 옷도 그냥 밖에 나갈 옷 4-5벌 끝입니다. 일본 가보면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냐면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정말 잘 사는 곳 제외하면. 일반 서민지에 가보면 옷장 하나에 부부가 다 씁니다. 다 써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서랍장이나 선반이 없습니다. 딱 있을 것만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만 있어. 우리나라 사람 보고 그렇게 살아라 하면 못 살 거예요. 답답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왜 그렇게 사냐? 일단 일본은 일반 서민들이 보수가 많지 않아요. 보수가 많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 그래서 월세를 사는데 월세가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주거비용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검소하다고 하잖아. 원래 검소한 게 아니라 검소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검소한 거예요. 검소해야 먹고 삽니다. 네, 검소해야. 버는 건 뻔한데 나가는 건 많이 나가니까 여기서 아끼지 않으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써버리면 마이너스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써버리면 다 마통들 보여야 돼. 그래서 일본 가보면 다 경차예요. 경차. 일본 가면 세단 보기 힘듭니다. 왜 경차냐? 일단 세단 보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차고 지명제라 해가지고 차를 사더라도 자기 집에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 삽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일본 사람도 있잖아요. 세단 몰고 싶어요. 근데 세단을 못 본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차를 살 만한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 볼까? 우리나라는 보면 뭐 개나선하고 뭐 9편팔사 얘기하고 맞잖아요. 방색칸에 뭐 화장실 2개 딸린 거, 거기다가 뭐 기본 못해도 K5 정도 몰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 수준이 높은 게 좋은 건데, 문제는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나간 돈이 많아요.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아. 쓸데없이 빚을 지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일본은 빚지는 거 싫어하고 우리나라는 빚지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럼 어느 쪽이 정상일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람들도 정말 검소하게 삽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크고 과시욕 사치가 심한 편이죠. 이런 이야기 듣고 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너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30 젊은 세대가 결혼하면 대부분 월세에서 시작하고 2-3년 지나 세탁기 중고로 쓰던 거 바꾸고, 더 지나서 TV 바꾸고, 건조기는 거의 안 쓰고, 무선 청소기도 별로 없습니다. 밥은 거의 다 집에서 해먹지 한국처럼 배달을 연명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배달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자영업 요식업에 진출한 인구가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비율이라서 그렇죠. 하지만 문화적으로 밥은 식당에 직접 찾아가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먹는 거지, 그걸 누가 비닐에 포장해서 집에 갖다 준다는 개념이 별로 익숙하지가 않죠. 자동차도 2030, 40까지 대다수가 해치백을 몰고 다니고 유행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투기가 아니라 평생 사는 집 한 채로 접근하죠. 부동산에 관한 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을 가스라이팅해 부동산 공화국 만든 죗값이 제일 크죠. 자, 이건 좀 문제되니까 지울게요. 아무튼 한국은 엄청나게 가소비와 사치가 넘쳐나는 나라 중 한 곳이죠. 무엇보다 유럽 여자아이들은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마련합니다. 처갓집 부모들도 남자에게 네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고 따위도 없어요. 철저히 성인이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정도가 부모가 하는 말이죠. 유럽 여자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를 철저히 지려고 하고, 한국 상당수 여성들처럼 징징거리거나
유아인 척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성인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려고 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 높은 게 아니라 버는 것 대비 돈을 많이 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버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건 많지 않은데 버는 것 대비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만 늘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 점점 늘고 있잖아. 왜 늘고 있을까? 자기가 버는 대비 무리하게 대출받아 사고 무리하게 질러버리고 할부 질러버리고 하고 싶은 거 통제하지 못하고 일단 쓰고 보고 일단 가고 보고 일단 먹고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높은 생활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출 못 갚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티기 힘들죠. 자빠지는 거야, 이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은데 수준이 높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서민들도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아요. 서민들이 제가 자빠진다고 하잖아. 힘들어진다고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서민들이 뭐 돈을 적게 번다 그것도 있겠지만 적게 버는 거 대비 누리는 게 많아요. 적게 버는 거 대비. 서민들이 돈을 버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하고 싶은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고 이 자기지심이 있습니다. 뭐가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무시받는다. 그리고 내가 좋은 곳에 결혼하지 않으면 무시받는다. 내가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무시받는다. 아니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 무시받는다.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도 무리하게 지르려고 해. 나중에 어떻게 뭐 일해서 갚으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인데 못 갚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과시욕이나 높은 소비 수준이 한번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못 버티거든요, 사람들이. 특히나 생활 수준 높은 게 독이 되는 게 뭐냐면 한번 올라갔잖아. 이 높은 생활 수준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앵커링 효과랍니다. 앵커링. 단내림 효과. 우리가 배를 정박할 때 배를 항구에 정박시킬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닷을 내려버리죠. 닷을 내려서 묶어놓잖아. 왜냐? 배가 강물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닷을 딱 내려버리면 배가 안 움직이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소비 습관도 한번 높인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런 거야. 지금 젊은 사람 소비가 너무 높아요. 높은데 내려가겠냐고. 안 내려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번 세다 몰았던 사람이 갑자기 차 팔고 경찰로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지, 이게. 한번 여행 갔던 사람이 지금 여행 가지 않을까요? 여행 안 갈까? 간다는 거지. 돈이 없어도 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삶의 질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뭐 삶의 질이 올라가겠지만 생활 수준이 안 올라가지. 돈이 안 모이니까. 아무튼 지금은 우리의 이 생활 수준을 올릴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경제가 안 좋아졌을 경우,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 지금보다 인생 난이도가 올라갔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비 못하면 나락가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